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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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오늘, 어, 오늘 미적분 2를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뭐 수능 과정에서 픽업 끄는 게 낫겠지. 아, 일단은 뭐 계약하고 나면 3월 모의고사를 치를 텐데, 뭐 3월 모의고사 일단 시험 범위가 만족 다 미적분 2 들어가니까 겨울방학 때 일정 정도 좀 미적분 2를 좀 정리를 해 봐야겠죠. 이게 그 첫 시작할 때 일단 그런 것 같아. 뭐냐면 그 듣는 아이들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을 견지하고 있는지 갖고 있는지 그게 우선적으로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번은 다 훑었잖아, 그지? 한 번은 다 훑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개념을 아예 무시한 채 문제 위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개념은 좀 간략하게 하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뭐 수능 개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포함을 시키면서 설명을 해 나갈 테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내용들과 더불어 좀 체크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고려해 가면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개념도 개념이지만 그 개념들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형식, 그 개념에 기반한 수능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감을 익혀나가는 게 중요하거든. 뭐 학교 내신을 치러봐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긴 하겠지만 수능 문제의 형태와 그 다음에 내신 문제의 형태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너희들이 하나하나 되짚어 나가면서 좀 새롭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뭐 자유투리 교재 자체가 다 기출 문제로 수록되어 있는데 기출 문제의 기출 문제를 종류별로 분류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세 개가 있어. 첫 번째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 또 하나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어.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수능 기출 문제 있고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라고 하는 건 다 수능 기출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거야. 알다시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 9월 그 다음에 또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수록돼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설 모의고사인데 여기에는 사설 모의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설 모의고사 부분들은 사실 지향하는 바이거든.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설 학원 기관들에서 문제들을 출제한 거거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는 거라 뭐랄까 그 학원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고 아니면 또 그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다고는 하지만 좀 무분별하게 좀 난이도가 좀 그렇게 딱 틀에 막혀서 이렇게 그 출제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 뭐 그 문제를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야. 뭐 이외라도 뭐 대성이나 뭐 종로 이런 데 알려진 모의고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의고사 너희들한테 잘 제공하지도 않아. 뭐 필요하면 선생님이 다 제공할 수 있거든. 자료들은 있으니까 참고로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사관학교 그다음에 경찰대학교 해서 근데 경찰대학교는 문과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는 좀 수록 거의 안 돼 있을 것 같고 사관학교 쪽은 아마 부분별로 수록돼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알아야 돼. 당장에 너희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면 당연히 교육청 모의고사부터 시행이 된다. 3월 모의고사는 당연히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각 종류가 있죠.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도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경기도 교육청, 부산 교육청, 인천 구육청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게 출제하는 거잖아. 그건 알지, 그지?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또 나름대로 또 차이가 있어요. 지역적인 어떤 문제의 출제의 그 분위기의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평가원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봐. 결과적으로 기결되는 너희들의 관점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평가원 부분이야. 평가원 거. 평가원 거하고 교육청 거하고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 나갈 필요가 있어. 문제가 굉장히 좀 깔끔하고 그 다음에 고급스럽고 엘레강스 하면서 하는 게 이제 평가원 거예요. 문제가 참 아름답게 잘 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뭐 해야 될 내용이 첫 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지수함수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내용을 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 얘들아. 문제 굉장히 많아. 기출 문제가 그만큼 많지.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수능 기출도 수능이 벌써 세 보니까 93년 그때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를 다 수록하게 그 기출 문제만 수능 기출 문제만 살펴봐도 몇 회분이야? 엄청나잖아. 근데 그런 게 있어. 23년, 24년, 93년도부터 시행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 그치? 그러면 그때의 그 문제의 난이도나 분위기가 지금하고 비슷하냐? 또 달라요. 같은 수능이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자체가 93년부터 진행했다고 하지만 또 다르다고, 또 문제의 형태가. 그래서 기출문제를 살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해. 한 5개년 정도? 5개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5년 전, 요 부분의 기출문제로만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막 2005년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거는 조금 이제 일반적인, 기본적인 문제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야 뭐 연도 상관없잖아. 연도에 상관없이 수록되어 있는 거고, 조금 중킬러 문항이나 킬러 문항이나 이런 거의 어떤 구성들을 보면 예전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 네. 자, 지수함수 해볼게. 일단 지수함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함수 자체 y라는 항이 있어야지 함수야. 그리고 y항의 차수가 1차로 구성되어 있어야지만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 돼 있으면 걔는 2차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얘는 또 a의 x의 제곱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지수함수다라는 건데, 이게 지수함수가 되려면 이 x, 그러니까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정의역을 실수의 영역에서 따지는 거야. 정의역은 x의 범위고 그 x가 취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 실수의 범위 내에서 따져요. 실수의 범위 내에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지수라는 내용을 공부했는데, 그 지수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a n제곱이다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관련된 지수 법칙은 이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서 시작이 됐었어. 이 자체가 뭐니? 이게 미시고 지수인데 얘는 a라는 밑을 n번을 곱했다 이 뜻이잖아. 그럼 n번을 곱했다라고 하는 건 a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걸 센다는 건 자연수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지수를 얘기할 때는 자연수의 영역에서 했었고, 이 밑은 0이 아닌 경우에서 쓸 수 있다 그랬어. 밑이 0이면 그 수는 0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n이라고 하는 이 지수가요, 정수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정수에서 유리수의 내용으로 확장이 되며 나아가서 무리수를 포함한 실수의 영역까지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라는 단원의 내용을 공부하면 지수의 확장이 기본적인 단원의 목표야. 그래서 이 지수를 자연수의 영역에서 어디까지? 실수의 영역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야. 단 그렇다면 이 밑은, 지수는 확장돼 나갈 때 유리수의 영역부터는 이 밑이 0이 아닌 실수가 아니라 실수라고 하는 거 구별을 할 때 양의 실수, 0, 음의 실수 세 개로 분류하거든. 그러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 밑 A는 양의 실수나 음의 실수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만, 이 지수가 유리수부터 사용될 때는 이 밑이
양수인 경우에서만 표기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마이너스 2의 2분의 1제곱 이와 같은 표현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요? 얘가 유리수예요. 이 지수가 유리수로 표현할 때 미시 음수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수의 체계야. 수의 체계인데 무슨 수? 실수의 체계 내에서만 공부하는 거야. 실수의 체계에서만 공부하는 목적은 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고, 함수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대응관계를 얘기하는데 어떤 대응관계냐면 실수의 대응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야. 나아가서 정역 X집합의 원소들이 있고 공역 Y집합의 원소들이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들 있지? 이 원소들은 무조건 실수만 표현돼야 돼. 즉 너희들이 배운 복소수의 I라고 하는 거 있죠? 이 I는 정역이나 공역에 표현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대응관계를 따질 때 실수에서 실수의 대응관계로 따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수의 체계에서 실수의 체계에서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꼴 자체는 분수지수의 표현은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냈을 때 얘는 루트 마이너스 2 허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나타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지수가 유리수의 범위 내에서 확장이 되면 미수는 반드시 양수인 경우에서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그 다음에 2분의 제곱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지수 법칙에 a의 m제곱에 n제곱 하면 이 얘기는 a의 m제곱이라는 값을 n번을 곱한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a를 몇 번 곱한 거냐라 할 때 m 곱하기 n번을 곱했다라는 표현으로 지수 법칙을 논하잖아. 맞니?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지수끼리 곱해도 되긴 해요. 지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2의 1제곱 곧 얘는 답이 마이너스 2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면 얘를 지수 법칙을 쓸 때 이게 유리지수이기 때문에 미시 음수의 표현으로 나타내어지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결과냐? 얘는 여기는 정수죠. 이 정수인 경우에서는 미시 음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한 거죠.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4예요. 4는 곧 2의 제곱이지. 그래서 얘를 2의 제곱으로 바꾸고 2분의 1제곱을 한 후 이 지수 법칙을 통해 곱하면 2의 1제곱. 얘는 답을 2로 처리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사실 너희들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수능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이과 과정의 가형에 해당되는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지수를 자연수에서 실수의 영역까지 확장한 이유는 바로 지수라는 단어만 공부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얘네들의 내용을 함수의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야. 보다시피 이 지수의 자리가 이같이 변수 x가 표현되어 있지. 그러면 이 x가 바로 이 함수의 정역의 역할을 하는 값이야. 그럼 정역은 기본적으로 실수의 영역에서 표현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만약에 이 실수가 아니잖아. 이게 실수가 아니면 이거는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 만약에 정수라고만 가정해 보세요. 여기 y는 2의 x, 얘가 정수야. 얘가 정수이면 이걸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x가 1이면 y는 2, 여기다 점 찍고 2면은 4, 점 찍고 여기가 다 비어 있잖아. 이거는 지수함수가 아니죠. 그죠? 함수는 함수일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x의 값에 대응하는 y의 값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함수이지만 지수함수의 영역은 아니에요. 여기에 사이의 점들을 이을 수 있는 이 공간 확보가 다 필요한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x를 실수의 영역으로 확장해야지만 연속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정역의 값을 통해서 함수의 형태가 발생이 되는데 그 함수를 우리는 이런 꼴의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를 한다 이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x가 모든 실수이면 얘기한 대로 이 a라고 하는 밑은 양수인 경우에서만 표기한다. 또 하나 만약에 y는 1이다 라고 하는 이것도 함수예요. 얘기했다시피 y항이 있고 y항의 차수가 1차로 표현되어 있으면 x라는 변수가 있든 없든 함수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떠한 함수냐면 좌표 평면에다 표현을 했을 때 이 관계식의 그래프는 이와 같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 아시죠? 이 말은
정의역에 모든 실수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공역에 이와 같은 또 뭐한 모든 실수 중에 1이 하나 있을 때 여기에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이 하나같이 다 1로만 대응시키는 관계. 이 관계를 우리는 이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여기에 정의역들이 이 공역 중에 오로지 1만 가리켰을 때 이 값을 함수값이라고 하거든. x값이 가리킨 y의 값, 걔를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그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그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만 나올 때 그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상수함수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통해 x축의 평행한 직선의 꼴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지수함수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말이야. 이 a가 만약에 1이야. a가 1이면 x라는 이 지수가 얼마이든 간에 이 값은 다 1이 돼버리고 그게 곧 y가 돼버리면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인 거죠.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만이 아니라 a가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지수함수를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이 아닌 양수다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상에다 a 값의 범위를 표현을 해보면 일단 0이야. 0의 값을 기준으로 0보다 크다. 맞지? 그런데 0보다 큰 범위엔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및 a가 취할 수 있는 범위는 0과 1 사이의 범위와 1보다 큰 범위 두 가지의 범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관계식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a가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서 이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우리가 다뤄보도록 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함수를 공부할 때는 언제나 그 과정은 똑같아요. 그 과정은 똑같아. 어떤 과정이냐? 처음에 함수가 이제 시작되면 일단 기본형의 식이 나올 거야. 기본형의 식이. 이 기본형의 식을 통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정의역이라든가 치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그래프의 개형, 그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과 더불어 이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 있지? 특징들 있지, 특징.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이 기본형들이 좌표평면상에서 움직이겠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식 자체가 표준형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건데 표준형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이유는 이 그래프가 좌표평면에서 움직여.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슨 이동을 한다? 평행 이동이라든가 대칭 이동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이동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는 이 식에 대한 형태, 이것들은 너희들이 또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나아가서 얘네들을 갖고 이제 함수의 내용을 갖고 뭐 최대 최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 어떤 제한 범위 내에서 가장 큰 y의 값, 가장 작은 y의 값을 찾는 과정 아니야. 그래서 최대 최소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되겠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코스들이 얘네들을 이제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라든가 등등에 해당되는 극대극소의 형태, 뭐 등등 오목볼록 형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의 일단 기본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기본형인데 이 밑이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 형태를 살펴보면 1보다 큰 밑 a의 숫자에 그냥 간단하게 2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면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할 때 그냥 두 개를 한 번에 그릴게. y는 2x제곱의 그래프는 개형이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는 다 알죠. 자, 그러면 얘는 x가 0인 자리, 기본적으로 함수 그래프 그림은요 이와 같이 y축 또는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축과의 교점, 즉 y절편, x절편. y절편이니까 x가 0일 때 2의 0제곱이니까 얼마? 1이 되겠고. 그리고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런데 특징이 뭐야? 점점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어때? 0에 가까워지면 x축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걸 우리는 무슨 선? x축이 정근선이 된다 이 얘기지.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 밑 a는 양수예요. 밑 a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 x가 어떠한 실수이든 간에 밑이 양수이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커. 근데 이 값 자체가 y잖아. 그러니까 y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이 그래프상의 y의 좌표는 언제나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상의 y 값이 언제나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항상 x축에 떠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점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다 보면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0은 안 되지.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일 때 얘는 대표적인 예로 2분의 1을 예를 들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x가 커질 때 작아지는 감소함수 개형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0,1 지나는 건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 얘가 또 이게 정근선이 x축이 되는 건 똑같죠. x축이 되는 건 똑같아요. 자, 이건 좀 이따가 또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식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y는 2분의 1 자체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지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여기 x제곱이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식의 형태 속에서 x의 개수의 보호가 반대야. x의 개수의 보호가 반대란 얘기는 무슨 축 대칭 관계다? x의 개수의 보호는 반대지만 y의 값은 똑같잖아. 이거는 바로 무슨 축? y축 대칭 관계다 라고 해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별도로 따져볼 필요 없이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거의 y축 대칭 그래프를 그대로 그냥 재현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따져줘야 될 거 일단 정역. 정역은 x가 뭐다? 모든 실수입니다. r은 모든 실수란 얘기예요. 이 그래프가 끊어진 점이 없이, 즉 불연속점이 없이 모든 x축하고 다 모든 실수를 다 취하면서 그래프가 펼쳐지고 있죠. 자, 두 번째 치역. 치역은 y값의 범위인데 얘기했다시피 y의 값은 0보다 큰 실수로만 구성되어 있지. 그래서 x축 위에 떠 있는 거고. 세 번째, 보다시피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죠. a가 0과 1 사이가 되면 감소함수가 되고. 네 번째,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수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잖아.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때 우리는 이때 1대1 함수. 그치? 1대1 함수인데 어때?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요. 뭐하고 뭐가 똑같다? 치역과 공역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면요.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는 무슨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역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역함수가 바로 로그 함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수함수를 통해 우리는 로그 함수의 개형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추정은 할 수 있어.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선의 대칭 관계?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야. 그래서 만약에 로그함수 그래프가 궁금하다. y는 x 직선 그린 다음에 이 지수함수를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점근선이 존재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점근선은 지금 보다시피 x축입니다. 그런데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얘를 x축이요라고 하면 안 되죠. x축은 이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자치가 뭡니까? y값이 다 0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즉 일컬어서 x축이다 라고 해서 표현해도 관계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 밑이 1보다 클 때 하나의 예로 밑을 2로 해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밑이 2가 아니라 이 밑이 2보다 큰 경우 하나의 단적인 예로 3을 예를 들어서 y는 3의 x제곱의 개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것 또한 x가 똑같이 0일 때 0,1 지난다는 사실은 공통이야.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x가 1일 때 얘는 함수가 y가 2지만 얘는 3이지. 그러니까 x가 양인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게 돼.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봐봐. x가 마이너스 1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2분의 1이지. 근데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3분의 1이야. 그러면 x가 음인 부분에서는 얘가 오히려 얘보다 아래에 있게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래프를 나타내보면 얘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이래서 이게 지랄 같은 거야. 그냥 아싸리 그냥 이렇게 있으면 밑이 크면 그냥 이렇게 되면 편하긴 하거든. 편한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밑을 봐봐. 밑이 서로 달라. 밑이 다르면 얘네들은 아무리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더라도 도저히 포개어질 수 있는 개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이 다르면 아예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차 함수를 공부할 때 ax제곱이 있다. 그러면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 a가 음이면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 이게 대칭축이야. 그래서 x가 음인 부분에서 감소, 양인물 증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a의 값이 1일 때와 2일 때 폭이 좁다, 폭이 넓다. 이거 개형 다 따지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이 창의 개수가 y는 x제곱하고 y는 2x제곱하고 얘네들은 절대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포개어질 수 없지.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그거는 대칭이동, 평행이동 관계는 이 밑이 다른 경우에서는 얘기를 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지? 또한 여기에서도 밑이 0과 1 사이인 예를 들었을 때 y는 3분의 1 x제곱의 개형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지금 아까 2분의 1보다 밑이 작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아까 이 그래프를 얘기했듯이 이거에 대해서 또한 y축 대칭 아닙니까? y축 대칭이니까 얘를 이 빨간색의 y축 대칭 함수를 그대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얘는 오히려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쪽에서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된다. 그 얘기는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a가 1보다 크면, 즉 밑이 1보다 크면 a가 크면 클수록 봐봐. 얘가 이 하얀 선과 빨간 선은 y축에 빨간 선이 더 가깝지? 또 이쪽에서도 빨간 선이 더 가깝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빨간 선이 y축, x축에 더 가까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밑 a가 1보다 클 때 밑이 크면 클수록 축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밑 a가 0과 1 사이면 a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축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거를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선 위에 있고 왼쪽에선 아래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실수의 대소관계를 판별해 나갈 때 좀 애로사항이 될 거야. 그거를 우리가 좀 고려해 가면서 판단을 해주면 돼. 자, 그래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개형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개형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되겠죠. 평행이동 관계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일단 평행이동을 하면 첫 번째 절대 밑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밑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밑이 바뀌어버리면 개형이 달라지는 거야. 평행이동 하더라도 그거의 개형, 뭐 증가율, 감소율 이건 변동돼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밑은 바뀌면 안 되는데 이 밑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의할 것이 있어. 만약에 y는 2x제곱과 y는 3x제곱은 일단 밑이 2, 밑이 3이다라는 건 간단히 알 수 있어. 그런데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알아도 얘는 밑이 2야. 얘는 밑이 2가 아니지. 밑이 뭐야? 2분의 1이잖아. 단지 표현을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표현으로 바꾼 것뿐이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미세에 대한 판단. 미세 결정. y는 a의 px제곱. 인 경우에 밑은요. a의 p제곱이 밑이에요. x의 개수가 1로 돼 있을 때까지 이렇게 묶은 거. 이게 바로 밑입니다. 예를 들어 y는 만약에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제곱 이렇게 돼 있다. 라 할 때 이때 밑은 2가 아니라 2의 마이너스 2제곱, 즉 4분의 1이야. 이건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꼴에서 공비결정과 똑같아. 알았지? 이건 주의해라. 오케이? 그래서 얘를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x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잖아. 그 4분의 1의 x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러면 이 식은 뭐냐? 이 식은 결국 y는 4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의 x의 자리가 x 마이너스 2가 표현된 거야. 이거는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이동하였다라는 식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평행이동은요. 평행이동은 절대 밑이 바뀌지 않습니다. 밑이 바뀌지 않을 뿐더러 x, y의 개수의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x, y의 개수 변동. 그러니까 x, y의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부호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부호 변화가 있으면 그거는 평행이동이 아니라 무슨 이동이다? 대칭이동이거든. 대칭이동. 그래서 그래. 그래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a의 px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밑이 뭐라고? a의 p제곱이야. 그래. 그러면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할 때 이 변화된 식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y의 자리에 y-n을, x의 자리에 x-m을 대입해야지. 그리고 이 식을 일반적으로 y간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a의 p x-m제곱 플러스 n 이 항에서 이렇게 표기하죠.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 했을 때 뭐에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평행이동할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평행이동할 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지수함수는 정근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정근선을 갖고 있을 때는 정근선을 갖고 있는 함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중에. 뭐 있어요? 일단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지수, 로그 함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죠? 탄젠트 함수가 있죠. 그거 외에는 정근선이 없지만 없어. 이거 없어. 오케이? 그래서 분수함수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추정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미적분투는 무조건 그래프야. 그래프를 그려야지 극대극소 찾고 언제 최대 최소가 발생되는지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 그리고 뭐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어느 구간에서 아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에 뭐 x절편, y절편. 그럼 얘는 봐라. 얘는 정근선이 뭐야? 이거 정근선이. 정근선의 방정식이 y는 0이었잖아. y는 여기 붙어있는 더하기 0. 그럼 얘는 정근선이 뭐야? y는 n이지. 이게 정근선이야, 이거. 이게 정근선이야. 됐지? 그럼 정근선 간단해. 그 다음에 이 개형을 통해 그대로 x축으로 이렇게
양의 부분 또는 음의 부분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은 사실 종류가 많아요. 1학년 과정에 선생님 얘기한 것 중에 대칭이동 사실은 10가지나 됩니다. 10가지. 10가지가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Y는 X 대칭이동,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 등등등 많잖아.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XY의 개수의 보가 반대가 되거든. 그런데 XY 개수의 보호가 반대가 안 돼도 대칭이동이 있어. Y는 X는 XY 보호가 바뀌는 게 아니야. Y하고 X 값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 써줄까? 이거 대칭이동? 이거는 지수함수에서만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아. 함수, Y는 fx가 있어. 얘가 X축 대칭 이동한다. X축 대칭 이동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Y의 개수의 보가 반대가 되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이 식을 함수로 표현할 땐 보통 Y간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얘는 Y의 개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겠니? 이해되니? 자, 두 번째. Y축 대칭이 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X의 개수의 보가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Y에 관한 어떤 식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식이 있다. 근데 얘가 이 X의 자리 이렇게 돼 있다. X의 개수 보고 반대는 얘하고 얘는 Y축 대칭이구나.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난 현상이 볼래? 얘하고는 똑같은 거야. Y는. 이거하고 이건 똑같은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러면 얘하고 얘 똑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fx하고 fx가 같다는 얘기지, 얘들아. 맞지? 마찬가지로 얘하고 같다는 얘기야. fx하고 f-x가 같다. 이 얘기야. 얘들아,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많이 본 거 아니야? x의 개수의 보는 반대인데 y 값은 똑같다. 이게 y축 대칭 함수지. 일명 무슨 함수라고 그래? 다른 말로 우함수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우함수. 그치? 우함수. 근데 우함수라는 용어는 필요 없어, 이제부터. 이 식이 의미하는 건 이제 출제자가 어떤 그 문장의 형태를 간단하게 함축적인 표현으로 이와 같은 수식적인 기호를 쓴다. fx는 이걸 만족할 때, fx가 이걸 만족할 때라는 표현 나오잖아.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fx 자체의 그래프는 y축 대칭 함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함수? y축 대칭 함수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y축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의 방정식의 표현이 아니잖아. 다시 얘기할게. 이게 y축, 이게 x축이야. 이건 y축이지만 y축은 도형의 방정식의 표현이 아니라 얘는 이 도형, 이것도 도형이야. 도형인데 이 도형의 점의 자치가 뭐야? 다시 얘기하면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x의 좌표가 뭐니? 0이야. 그러니까 이건 x는 0이고 이건 y는 0이지, 얘들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된단다. 이 안에 있는 이 x의 값끼리 더해봐. 이 안에 있는 x의 값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해봐. 나누기 2하면 0이 되거든. 이게 바로 x야. 이게 바로 x. 그래서 얘는 x는 0의 대칭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칭한다 라고 할 때 이 대칭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칭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칭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대칭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선대칭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점대칭이 있어요.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지만 얘기해 줄게요. 자, 이게 대칭축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A, B, C. 이거를 그대로 이걸 대칭축을 해서 이쪽으로 넘기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다 물감칠 해가지고 쫙 접어서 포개어지게 하고 싶다 이거지. 데칼코마니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기준으로 접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쭉 걷을 때 여기 수직 똑같겠지. 요 점이 A 점의 대칭점으로 잡아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얘 수직 길이 똑같고 여기가 B'으로 잡아야 되겠고 얘도 해서 여기 C'으로 잡아야 되고 수직 해서 샵 그럼 이게 이제 대칭 이동한 삼각형 모양이 되지. 이와 같은 꼴을 뭐라고 해?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칭의 성질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게 선대칭이야.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대칭축이야. 여기 A점이 있어. 이걸 대칭 이동한 점이 있다고. 그럼 얘가 수직 2등분 된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얘하고 그러니까 원래의 점과 대칭 이동한 이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과는 수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하고 점 A와 A'의 중점 얘하고 중점 얘잖아. 어디에 있어? 대칭축에 놓여 있게 되지. 그래서 중점은 대축에 있다. 이게 기본적인 대칭의 성질이거든. 점대칭이라는 것도 배웠거든. 여기가 대칭점이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딱 또 있어. 이번에 이 점에 대해서 얘들을 대칭 이동시키려고 그래.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 여기 B. 그럼 이 길이 똑같아야 되겠지. 얘 슈두두두두 해서 여기 A 플라이. 여기 똑같아야 되고. 두두두두 해서 여기 C 플라이. 해서 이렇게 쫙쫙 이으면 이게 바로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대칭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점대칭, 선대칭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치? 자, 그러면 또한 얘하고 중점이 대칭점이 있잖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식을 잘 살펴봐.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이제 너희들을 좀 괴롭혔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야. 간단하게 또 좌표평면상에서 하나 얘기해 볼게. 자, 여기 x, y라는 점이 있다. 얘를 무슨 축이야 이게? x축이지. x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y는 0이라고 생각하자. 자, 얘는 x는 0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 대칭이야. 그럼 얘는 여기의 좌표가 뭐야? x, 0이지. 얘하고는 x좌표가 똑같을 거야. 그러면 또 얘하고는 또한 x좌표는 똑같을 거야. 맞지? 그런데 이 길이는 똑같지? 그러면 이 0이라는 y좌표는 얘하고의 중점의 좌표 아니야? 맞아? 그럼 중점의 좌표니까 네모 더하기 y 나누기 2한 게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이렇게 넘기가 뭐가 돼? 이게 마이너스 y가 되는 현상이야. 그 다음에 얘를 y축의 대칭 이동한. 자, 여기는 뭐가 돼? 마찬가지야. 여기 y지. 얘하고 얘 똑같은. 여기의 점은 뭐야? 0, y인 건 알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은 뭐냐? 얘하고 더해서 나누기 한 게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세모 더하기 x에서 나누기 2한 게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는 이 세모는 마이너스 x.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라고. 이 얘기는 x축, y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여기하고 y는 같잖아. 여기하고 y는 같은데 x가 달라요. 그러면 그 함수 관계를 y는 fx라고 할 때 y는 이 x의 자리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 그런데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거는 y가 같기 때문에 같은 거야. 그러면 fx하고 f-x는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무슨 뜻이냐? 라고 할 때 똑같다고. 얘하고 얘 더해서 나누기 2 해봐. 얼마야? 0이지? 0이지? 그럼 0이니까 무슨 축? x는 0에 대해 대칭이잖아.
얘하고 더해서 나누기 2한 이유는 뭐야? 바로 얘하고 중점이 축 2했다고 그랬지? 그 대칭 축을 찾기 위해서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해서 나누기 2한, x의 값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0이잖아. 나누기 2한 게 0이면 x는 0이라고 하는 이 대칭 축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y축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함수 fx는 y축 대칭 함수이다라는 걸 우리가 재해석하면 된다 이 얘기야. 맞지? 마찬가지야. 이거 y 똑같지? 얘하고 얘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뭐야? 0이지. 0이지. 그 0이 뭔데? y지. 그럼 y는 0의 대칭이란 얘기지. y는 0은 무슨 축이야? x축이잖아. 됐어?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에요. 원점 이동하면 얘는,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xy 개수해보가 다 반대인 거 아시죠? 그럼 이게 뭐냐? 얘는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야. 얘는 y는 fx야. 여기 y인데 여기 마이너스 y잖아. 그럼 마이너스 h는 여기다 보통 붙이지. 그럼 이제 y 똑같지? y 똑같으면 fx하고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얘하고 같다는 얘기지. 이해돼? 라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아니니? 이걸 만족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함수 fx는 이걸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고. 똑같잖아. 뭐가 똑같아? 이 안에 있는 x의 값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얼마야? 얘하고 얘 더해서 나누기 2하면 0이지. 그건 x값이 0이 된 거지. 그 다음에 또 이거 y지. 얘하고 얘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뭐 얼마야? 0이지. 왜? 이거 넘겨봐. fx 더하기 f-x 이게 0이니까 나누기 2해도 0이잖아. 그럼 얘는 y값이잖아. 그러니까 y값도 0이야. 그래서 0,0 원점 대칭 함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오케이? 너희는 이제 수능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달리 좀 확장해서 한번 얘기해 줄게. 확장해서. 요거 y축 대칭, x는 0의 대칭이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 얘는 y는 0이라는 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 원점 대칭이고, 그지? 그럼 봐봐. 얘부터 요거를 좀 더 달리 해석하면 y는 fx가 있다. 근데 y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f 2a-x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봐봐 또 이거 y는 똑같잖아. 이 y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fx하고 f 2a-x가 같다 이거야. 그럼 이 함수 fx의 모양은 뭐냐? 같다고. 이거 얘하고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뭐야? a지. 그 a가 무슨 값이야? x야. x는 a의 대칭 함수예요. 이 뜻이라고. 아까 이거 x는 0하면 y축이었잖아. 그러면 언제나 어떤 그래프가 y축 대칭만 있니? 때로는 이게 y축의 평행직선 x는 a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함수 fx야. 근데 이 함수 fx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지. 말로는 쉽지. 말로는. fx가 x는 a의 대칭이다라는 거 그림으로 보여주면 간단하지만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 점이 있어. 여기에 있는 한 점이 x야. 근데 얘가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 그럼 여기가 수직 이등분 돼야 되지. 여기 x의 좌표는 a지. 여기 x, y가 있어. 그럼 여기는 a, y일 거 아니야. 얘하고 y 좌표는 똑같겠지. 그럼 여기 있는 좌표가
여기에 좌표는 x좌표는 뭐로 y좌표는 y잖아. 이건 이 a라는 값은 얘하고 얘하고의 중점이 a잖아. 그러면 네모 더하기 x 나누기 2 한 게 a야 돼.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표현했다? 아, 얘는 fx가 x의 대칭함수이구나 라는 얘기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2차 함수가 있대요.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있어요, 없어요?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이거 대칭축 있잖아요.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 대칭축이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y는 2x-1의 제곱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여기에 꼭점의 좌표가 1,3이고 이 대칭축은 x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 어떻게 내버리냐면 이 2차 함수는 2차항의 개수가 2래. 2차항의 개수가 2래. 오케이? 2차항의 개수가 2인데 이거를 만족한대. 이 2차 함수 fx는 이걸 만족한대. 이거를 만족하고 2차항의 개수가 2니까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 다음에 최소값이 3이래. 다음 fx의 식으로 알맞은 것은 아니 식을 구하라 그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하고 얘 더해서 나누기 하면 뭐야? x는 1이지. 1. 그게 x값이지. 그러면 2차 함수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야 지금. 그럼 이 x는 1이 의미하는 거. 얘는 바로 꼭점 x의 좌표야. 그러면 얘는 fx식은 2차항의 개수는 알려줬으니까 됐고 꼭점의 좌표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 다음에 나온 꼭점에 해가지고 한 거잖아. 그 다음에 최소값.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가 꼭점의 y좌표. 이게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함수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는 뜻을 의미한다. 그래서 4차 함수는 여기가 대칭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이 같은 개형이 되면서 이거 딱 하면 여기가 극대가 자리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얘들아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나타내도 돼. 이렇게 똑같아. fa 플러스 x가 fa-x가 같다. 이 표현과 이 표현은 동치관계야. 얘기한 대로 x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면 대칭이야. 뭐의 대칭이냐? 얘하고 얘 더해서 나누기 하면 똑같이 a 나오지?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그치? 상관없어. 이런 게 또 어디에서도 이제 표현이 이루어지냐면 정규분포에서도 표현이 이루어져.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형이 이루어져 있지. 여기 대칭축 있지. 이 대칭축은 확률 변수 x의 평균의 자리지. 그런데 얘는 확률 밀도 함수야. 그런데 얘에 대한 이 정규분포에 대한 평균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줘. 이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는 이거를 만족한다. 이걸 만족한다는 얘하고에 더해서 나누기 하면 x는 100이 나와요. 이 100이 바로 대칭축이다. 이 대칭축은 바로 평균이다. 아,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바로 얼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100이다. 그리고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평균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하나의 관계식이지. 그래서 알아두란 얘기야. 이것도 y는 0이라고 그랬죠? y는 0의 대칭. 근데 얘가 y는 fx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2b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이 y는 똑같은 거예요. 예, y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또한 마찬가지야. 얘하고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뭐야? b잖아. b지. 그럼 얘는 이 함수 fx는 또 뭐냐면 y는 b에 대해 대칭이다 이거야. y는 b에 대해 대칭.
y는 근데 이 y는 b에 대해 대칭이면 이게 함수가 아니거든 사실. 왜냐하면 y는 b라고 하는 것은 x축의 평행한 직선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거 대칭 이런 개형이 되니까 이거 함수는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요것만 따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은데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거. 자, 여기 이 점대칭도 있다고 그래. 점대칭. 이 두 개를 짬뽕을 시켜봐. 이 두 개를 짬뽕을 시키면 y는 fx가 이렇게 바뀌어버려. y는 마이너스 f 2a 마이너스 x 플러스 2b 이렇게 바뀌어버려.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이거를 만족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 YY가 똑같거든. 이 YY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 fx하고 마이너스 f 2a 마이너스 x 플러스 2b가 같다 이거거든. 그럼 이거를 만족한다 이 말은 이거를 만족한다 이 얘기는 함수 fx가 무슨 뜻이냐? 일단은 x의 개수 부호 반대죠. 그럼 얘하고 더해서 나누기 하면 뭐예요? a죠. 그 다음에 또 얘하고 더해서 나누기 하면 y의 값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fx가 요거 마이너스니까 넘기면 이거 플러스 2a 마이너스 x는 2b지. 이거 나누기 2하면 뭐야? b 나오지. 이거는 fx가 점 a, b에 대해 대칭이야. 아니 왜 그러냐면 똑같잖아. 이게 원점 대칭이라면 이거랑 이거 더해서 나누기 하면 0이잖아. 또 요거하고 더해서 나누기 하면 0이잖아. 여기 0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0,0이란 점대칭이라며. 그럼 이게 점대칭이 원점만 있냐?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a, b라는 점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런 거 어디서 나오냐면 3차 함수 있지. 3차 함수. 3차 함수. 이 3차 함수는 요 자리.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변곡점 자리거든. 요 자리가 a, b라고 가정하자. 이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 대칭 함수야. 요쪽 파트하고 대칭이라고 이게. 그럼 여기 극소값 있고 여기 극대점 있잖아. 이렇게 하면 얘하고 중점이 변곡점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차 함수 fx가 이걸 만족한대. 이걸.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 이거 더해서 나누기 하면 1 더해서 나누기 1,1에 대해 대칭이야. 3차 함수가 점대칭이라는 것은 이 점 자체가 바로 이 곡선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변곡점이기도 하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F1은 1을 만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F2계도 함수 1은 0이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이 변곡점은 뭐예요? 얘를 두 번 미분해서 0으로 하는 자리잖아.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조건.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함수 fx 3차 함수다. 그럼 최고 차항의 수는 알려줬다. 1이다. a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미정계수 3개 구하기 위한 조건 2개를 우리가 이 조건식을 통해서 마련할 수도 있다 이거지. 알았어? 아니면 라고 할 때 여기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얼마냐라고도 물을 수 있지. 그러면 여기 극대값 얼마인지 몰라. y1이라고 해. 여기 극소값 얼마인지 y2라고 그래. 그러면 y1 더하기 y2 나누기 2한 게 뭐야? 이 변곡점의 y좌표 1이니까 합은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식의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수의 개형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됐니? 딴 얘기를 많이 했지. 지수함수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건 일단은
미적분 툴을 하면서 이건 베이스로 깔고 이제 나가면 굉장히 좀 편해질 거야.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알아나가면 조금 지금 조금 부실했던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런 거는 좀 얘기를 안 하는 편이야. 그냥 무조건 그거 나올 때만 뭐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야라고 하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항상 이거 나올 때마다 그냥 흘려 넘기는 뭐 그런 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 자, 그래서 지수함수 있죠. 이건 뭐 지수함수뿐만이 아니라 대칭 이동하는 그 모든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다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시계 변화가 나타나면 어떠한 함수이든 간에. 그래서 지수함수만을 놓고 그리자면 이거를 그냥 y는 2의 x제곱 그래프다라고 할게. 여기가 0,1인 건 마찬가지고 정근선 x축인 건 마찬가지야. 그럼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y축 대칭이지. y축 대칭이면 x의 개수의 보가 반대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0, -1. 그럼 얘하고는 x축 대칭이니까 y의 개수의 보가 반대야. 그러면 y는 -2x제곱.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인 거야. 그럼 얘는 밑이 -2가 아니야. 2야. 밑이 2야, 얘들아.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 여기 음수가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또 얘를 이렇게 그리면 얘하고는 또 y축 대칭이잖아. 그래서 y는 -2의 -x. 얘하고는 원점 대칭이지, 그럼. 됐죠?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인데, 사실 절대값 포함하는 그 그래프 개형은 능수능란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 능수능란하게. 이것도 얘기하면 오늘 진도도 못 나가는데.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주지 않았어? 함수 y는 fx가 있어. 이거의 그래프만 있으면 첫 번째,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관계식 x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y 쪽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거, xy 쪽에 절대값이 있는 거. 이거는 어떠한 함수이든 간에 이렇게 표현된 거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네 가지 그래프. 알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간단하게 2차 함수로 예를 들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2차 함수. 이런 개형이 있어요. 이런 개형. 여기가 3, 여기가 -1, 여기가 -2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돼야 되나? 얘를 y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 y절편 이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겠지. 이게 fx야, 이게 fx. 오케이? 이게 fx라고. 그럼 첫 번째,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거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절대값 포함하고 있을 때는 일단 절대값 없는 식의 그래프를 떠올려. 없는 식의 그래프는 이거지. 근데 얘는 절대값 씌우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y가 0보다 크나 같은데 얘는 지금 x축 아래쪽이 음이잖아. 그래서 y가 양인 부분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 x축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대칭 이동해버려요. 여기가 3으로 바뀌겠죠. 됐지?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꼴이 y는 절대값 fx의 개형이라고. 두 번째.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근데 사실은 이건 이렇게 안 주어져. 절대값의 성질은 이거 제곱하면 그냥 벗겨서 제곱한 것과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얘는 2차 항은 이렇게 안 주어지고 그냥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럼 이 꼴은 무슨 꼴이냐? y는 x항 쪽에 절대값 표현된 그래프야. 그러면 얘도 어떻게 그리냐면 절대값 없는 식의 그래프를 떠올려. 절대값 없는 식의 그래프는 이거야. 그럼 얘는 절대값이 없다는 얘기는 지워졌다는 얘기는 x가 양이기 때문에 나온 거지. 그렇잖아. 절대값 x 이거 벗기는 방법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로 나오고 x가 음수 부분이면 마이너스 x로 표현되잖아. 그러면 얘는 절대값 없는 식의 그래프를 그리지만 x가 양인 부분만 그리라고. x가 양인 부분은 y축의 오른쪽 부분만 일단 우선적으로 표현을 하라고. 그 다음에 얘하고는 x의 개수의 보가 반대니까 y축 대칭. 이거를 y축 대칭인 걸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여기에 극소값 자리는 똑같겠지, 그럼. 됐지? 자, 세 번째. 절대값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얘는 y쪽에 절대값 표현된 그래프야.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 지워. y쪽에 절대값 지워놔. 그러면 제 그래프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것도 y가 양인 부분만 그리는 거지. 그냥 나왔다는 얘기는. y가 양인 부분은 x축 위에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y가 마이너스 y로도 나오지. 그러면 걔는 y하고 마이너스 y하고 차이는 x축 대칭이니까 이걸 x축 대칭인 걸 이렇게 마저 합치면 돼. 네 번째. 자, 이 경우는 절대값 y는 절대값 x. xy 쪽에 다 절대값 있을 때 xy 쪽에 다 절대값 있으면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xy 다 벗기면 이건 x가 양이고 y가 양인 거, x가 양이고 y가 음인 거, x가 음이고 y가 양인 거, 그지? x가 음이고 y가 음인 거. 이거 다 그려야 돼.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래서 결국 x가 양인 거,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벗겨버리면 둘 다 x가 양인 거. 그러니까 이 본래식의 그래프 있지. 이 본래식의 그래프에서 x, y가 다 양인 부분은 1사원면이죠. 1사원면. 그렇죠? 그러니까 1사원면과만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세요. 그 다음에 얘를 갖고 x축 대칭인 거, y축 대칭인 거, 원점 대칭인 거 다 합쳐버리면 돼요. 얘하고는 달라요.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달라요. 이런 형태로 그리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절대값 포함하고 있다 해가지고 긴장할 필요 없어. 이거는 모든 함수에 대해 다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y는 2의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지수함수 그래프야.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절대값 없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 떠올려. 근데 얘가 이거 그린 거니까 x가 양인 부분만 그려줘야지. x가 양인 부분만. 그리고 이거를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y축 대칭인 걸 이렇게 합쳐야지. 됐지? 됐니?
그럼 요 점이 뾰족점이냐 아니냐, 즉 이 자리가 미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이건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되죠. 미분계수. 요 자리가 미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즉 뾰족점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는 y는 2의 x제곱이에요. 뭐 그거 확인하는 방법 이걸 미분해버리지. 이거 미분하면은 2의 x제곱 ln 2지. 여기 x에다 0 대입해봐. x가 0인 자리니까. 그럼 이거 0 대입하면 이거 ln 2지. 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미분해봐. 이거 미분하면 뭐야?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어떻게 할까 이거? 2분의 1 x제곱이잖아. 이거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x제곱 ln 2분의 1이잖아. 이거. x에다 0 대입하면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ln 2잖아. 같니 다르니? 다르지. 다르니까 얘는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되는 자리야. 이거 뾰족점 자리다 이거지. 원래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잖아. 연속이면서. 연속인 건 알잖아. 연속인 거는. 그치? 재훈아 이해되니? 그리고 또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그래프. 얘하고 비교해봐. y의 개수의 보가 반대야. y의 개수의 보가 반대란 얘기는 x축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x축 대칭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여기가 0,1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어려워? 알았어? 자, 이런 거는 이제 지수함수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 됐죠? 또 하나는 아까 평행이동할 때는 x 절대 미시 안 변한다고 그랬어. 미시. 그럼 얘는 뭘까? 얘하고 얘는 미시는 같을까 다를까? 얘하고의 미시 같아 달라? 이건 같아. 이거 3 때문에 대답 못하고 있지? 곱하기 3. 아까 얘기했지? A의 px제곱일 때 미시 뭐라고 그랬어? A의 p제곱이 미시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q 이렇게 곱해져 있다. 이거는 미세 역할하는 게 아니야. 이게 미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미스는 똑같아. x, y 똑같잖아. 그럼 이건 평행이동 관계야. 대체 어떤 평행이동이냐고? 로그의 성질에서 A의 로그 B의 C제곱, 얘는 C의 로그 B의 A제곱과 같다는 거 알아? 그럼 저기에 있는 숫자 3이라는 것은 말이야 2의 로그 2의 3하고 같아. 얘 똑같으면 이건 3이잖아.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말이야 3이라는 숫자는 2의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제곱이고 미시 같으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야. 그래서 미스를 선생님이 왜 강조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이 교재가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이 30페이지는요, 13페이지는요, 그냥 전체적인 지수 함수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부분별로 해가지고 유형 탐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함수에서 뭐 지난다, 위했다 그러면 무조건 식이 xy에다 대입하는 거야, 얘들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입하면 돼. 뭐 질문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너희들이 다 풀어와서 이제 질문 위주로 받으면 돼.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는 수능에서도 조금 좀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이유도 없어.
지금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 이 y좌표가 이거의 y좌표 3분의 1이래. A점의 y좌표가 3분의 1. x좌표는 모르죠. 근데 얘를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있다 이거죠. 이게 1대2야. 1대2. 그래서 B의 y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B의 y좌표를. 되게 이해됐니? 자, 그런데 이거 함수 식이 주어졌다. 근데 이 A점은 이 지수함수 위에 있다. y 값이 3분의 1이다. 3분의 1은 곧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y좌표가. 이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근데 얘가 3의 x제곱 같으니까 이거의 x의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거. 그래서 이게 곡선 위에 있는 점이 표현되면 반드시 그 점의 좌표를 구할 생각을 해줘. 만약에 어떤 식 자체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형태다 그러면 변수를 써서라도 좌표를 표현해놔. 좌표를 표현해놔. 그러면 여기 이 C가 무슨 절편이야? Y절편이지. 그럼 Y절편은 X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이 B의 X의 좌표는 몰라. X의 좌표 A라고 하고 Y좌표 B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얘하고의 중점이 아니라 1대2의 내분점의 X의 좌표가 0이잖아. 이거 Y좌표는 몰라도 X좌표 0인 건 알잖아. 그러면 얘하고 1대2 내분점. 내분점 구하는 공식 이 B를 일단 더하는 건 알죠? 기억나니? 기억나? 아는 거야? 이 B를 분모해서 더하면 3이고요. 그 다음에 요 1을 여기에 Y좌표, X의 좌표에다 곱하고 2를 여기 X의 좌표에다 곱해. 얘가 얼마야 돼? 얘가 0이다 이거지. 그럼 얘가 0이면 분자가 0이니까 곧 A의 좌표는 뭐야? A 좌표는 2지. A 좌표가 2면 역으로 X의 좌표가 2잖아. B의 X의 좌표 2니까 Y 좌표는 3의 제곱에서 9가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A점의 Y좌표와 B점의 Y좌표의 1대2의 내분점이 C의 Y좌표지. 근데 지금 뭐 구하는 거냐? 이게 끝난 거네. B의 Y좌표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C의 Y좌표도 구할 수 있긴 하면 B 구잖아. 끝. 그 다음. 15번 안 해도 돼. 선생님 말 믿어. 30번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거 나영이야. 선생님 다 뺄 거 뺀다고 그랬잖아. 다음 16번에 자, y는 5의 x제곱, 5의 2x제곱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랬어. m하고 n 구하라 그랬어. 자, 여기에서 밑 얼마야? 25. 얘 밑이 얼마야? x, y 안 바뀌었지? 요 25 곱한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봐도 되지. 25의 x제곱 해도 되지. 그 다음 얘도 식이 y는 25 곱하기 25의 x제곱 플러스 2지. 근데 미시 같을 때 지수법칙 이용하면 지수끼리 더하고 이렇게 되겠지. 평행이동한 거 아니야? x축을 얼만큼? 마이너스 1. y축을 얼만큼? 2만큼. m하고 n 구해지죠?
선생님 안 푼 문제는 다 숙제야. 이거를 그냥 하루에 다 끝내야지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하루하루 계획 세워서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게 좋아. 자, y는 fx가 지나는 두 점을 알려줬다. 1차 함수니까 지나는 두 점만 알면 이 fx식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fx식은 어떻게 돼? 이거 기울기 1인 건 알겠지? y절편 1이지?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야. 근데 문제에서 y는 2에 2 마이너스 fx. 자, 그러면 fx식을 알잖아.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2에서 쟤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기본형이 뭐였어? 얘는 기본형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이거 그러면 감소함수야. 이렇게 감소함수야. 근데 이거 0으로 하는 x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얘는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야. 즉 x의 자리에 이게 대신 대입된 거잖아. 알았지? 그럼 x축으로 이걸 땡기면 되지. 이거 땡기면 되는데 여기가 0,1이었거든. 근데 이게 0,1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오잖아. 여기 있는 게 있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땡기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이게 1이지. 이게 1.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정근선은 변함없잖아. 정근선은 더하기 0 똑같으니까. 그럼 정근선만 변함없으면 그냥 대강 그려. 대강 그리고 여기에 뭐 좌표 하나 이렇게 딱 표시해줘. 무슨 절편? y절편. y절편 x항에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가 2가 되지. 여기가 원래 0,1인데 얘를 0,2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충 4번이다. 개형만 알면 되는 거니까. (24번에) 자, 이거의 그래프가 2, 4, 5면 지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 구하래. 2, 4, 5면 지나지 않도록 하래. 얘는 이거 정근선인 거 알겠지? Y는 K, 그지? 정근선이야. 근데 이게 2, 4, 5면 지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볼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본형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x 제곱이야. 그지? 이 기본형이. 그러면 얘는 다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8분의 1이야. 이거야, 이거. 라 할 때 이거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 이거 감소잖아. 이거 감소, 이렇게 감소.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은 아직 표시 안 할게. 정근선 때문에. 근데 이거 마이너스가 붙었어. 이거 마이너스. 그럼 이게 마이너스 붙으면 y의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x축 대칭이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이게 x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x축 대칭한 거야. 얘를 이렇게 그린 거야. 맞지? 여기는 당연히 0, 마이너스 1 자리야. 이게 y는 이 식이지. 아니 이거지 이거. 마이너스 8분의 1 x제곱 그래프야. 자, 근데 이거 0으로 하는 x가 얼마야? 3분의 4죠. 3분의 4니까 이거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간단히 이거 0으로 하는 x를 그냥 얘기하면 돼, 얘들아. 그러면 얘를 이걸로 바꾼 건 x축으로 3분의 4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 식을 구태여 똑같이 나타내 보면 2의 마이너스 세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x의 자리에 x의 자리 이게 대신 대입된 거잖아. x축으로 3분의 4만큼 이쪽으로 이렇게 당긴 거지. 이렇게 쭉 당긴 거야. 근데 얘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당겼어요. 근데 얘가 몇 싸우면 안 지나게 하라고? 그리고 얘는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 정근선이 현재 y는 0이잖아. 몇 싸움? 2, 4, 5면이야? 2, 4, 5면하고 지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현재도 안 지나긴 하지. 현재도 안 지나긴 하지. 그런데 얘는 자연수니까 이게 위로, y축 위로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 k의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y는 0. 이게 자연수도 아니에요. 그죠? 예, 자연수도 아니고 얘는 그러면 요것만 그래프 그리면 이게 다시 그려볼게. 이게 현재 x축이야. 얘 그래프 그리면 얘가 그래프 이렇게 돼. 근데 이거 y절편 얼마야? x에다 0 대입해봐. 마이너스 16이야. 이거 보지 말고 요것만 보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이잖아. 마이너스 16이야.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라. 어쨌든 정근선은 현재 y는 0이야. 근데 얘를 위로 평행 이동해가지고 이사오면 안 지나. 여기가 이사오면이죠. 안 지나게 하는 이 k의 최대값 구하래요. 그럼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 정근선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안 지나게 해야 돼. 샤샤샤샤 안 지나게. 이사오면 안 지나게. 근데 이 k는 어쨌든 최대한 평행 이동 최대한 올라가야 돼. 그럼 안 지나게 하면 이렇게 싹 해서 이렇게 여기 뭐 지나게 하면 돼. 원점 지나게 하면 되지 않아? 원점까지만 딱 가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 지나게? 원점일 때 k를 말하면 되지 않아? 원점? 그래서 xy에다 뭐 집어넣을 0,0 집어넣을 때 k값 찾으면 되지 뭐. 이해돼? 그래서 y가 0이고요. y가 0이고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k. 그러면 k는 얼마야? 16. 16일 때까지는 이사 오면 안 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딱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려가면서 관찰하면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지. 자, 26번에 fx하고 gx는 x는 2에 대해 대칭이다 그랬지. 대칭이다. 나의 조건은 x가 4일 때 함수가 x가 4일 때 또 다른 함수가 이 합이 2분의 5다. 2분의 5다 그랬어. 그치? 뭐 구하라고? a하고 b. a는 0과 1 사이에 있다 그랬어. a는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거 봐봐 이거. 얘 밑이 a의 b제곱이야. 근데 얘는 밑이 a의 마이너스 b제곱이야. 그지? 그럼 요 두 개는 무슨 관계야? 대칭 관계야. 뭔지 알겠어? 대칭 관계야. 그러니까 a의 bx제곱하고 a의 마이너스 bx제곱 얘 두 개만 비교하면 대칭이에요. 뭐의 대칭일까요? 무슨 대칭이에요, 이거? y축 대칭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x의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x는 뭐의 대칭이야? 0의 대칭이지. y축이 x는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하나는 그래서 여기가 딱 지금 x는 0의 대칭인 거지, 지금. 그치?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평행이동했잖아. 얘는 자체 a의 bx제곱부터 x축으로 얘도 x축으로 평행이동 각각 한 거잖아. 근데 평행이동을 했어. 이거 0으로 한 x가 얼마야? b분의 1이지. 이것도 0으로 한 x가 얼마야? b분의 1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아니 이 둘 중에 어느 놈이 얘고 어느 놈이 얘인지 그건 상관없는데 어느 게 fx 어느 게 gx인지 상관없는데
얘는 x축으로 b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는 0이 아닌 x는 뭐에 대해 대칭이야? 지금? 2의 대칭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x는 여기가 2의 대칭이 된 거잖아. 이해됐니? 이해돼? 사실 만들 수 있긴 한데 아까 fx는 f4-x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얘랑 얘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지. 그래서 얘하고 얘는 x는 2에 대해 대칭이란 얘기지. 사실은 요 x에다가 요 4-x를 대입한 식이 얘랑 같으면 돼. 그러면 x는 2의 대칭이야. 뭐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이게 대칭이야. 그럼 여기 교점 생겨 안 생겨? 교점 생기죠? 이 교점 x의 좌표는 2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2,f2도 되지만 2,g2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는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다 2 집어넣어봐. 이거 f2잖아. 여기다 2 집어넣어봐. 이거 f2잖아. 같잖아. x는 2의 대칭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는 똑같겠지. 됐지? 그러니까 조건은 두 개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그래서 변수 a, b 두 개니까 구할 수 있지 뭐. 자, f2 얼마야? f2하고 g2는 같다. 원점 대칭이면 원점 지나요. x는 2의 대칭이면 그거는 반드시 지난다고는 볼 수 없어. x는 2의 대칭이면. x는 2의 대칭이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한데 안 지날 수 있잖아. 근데 어쨌든 얘는 하나는 감소 하나는 증가니까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점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f2, x에다 2 집어넣은 거. a에 2b-1제곱. 얘 집어넣으면 a에 1-2b. 이거 같다 이거지. 그럼 얘는 미시 같으니까 얘하고 얘 같은 거지. 그러면 4b는 얼마야? 2인가? 그래서 b는 2분의 1이야. 자, 이제 a 값 구하자. a의 값은 나의 조건이 있어. 나의 조건. 이제 4 집어넣어. 각각 4, 4. 자, 그러면 f4 더하기 g4는 f4는 a에 x에다 4 대입해. x에 4 대입하는데 b가 2분의 1이야. 그럼 x에 4 대입하면 2-1인가요? 더하기 얘는 1-2인가요? 얘는 그러면 a가 되고 얘는 플러스 -1제곱 되고 얘가 2분의 5래. 얘하고 얘 역수관계인 거 알지? 역수관계잖아. 그래서 얘는 양변에 곱하기 2a를 하자. 요 분모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얘는 2a 제곱이 되고 얘는 5a잖아. 넘기니까 -5a.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는 0이야. 1, 2, 2, 1. 마마. 그럼 a의 값은 2 또는 2분의 1이야. 근데 a가 0과 1 사이라 했으니까 a는 2분의 1이지.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쪽은 뭐 지수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지. 지수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면 제한 변역이 있으면 그냥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면 여기에 뭐 A, B 이렇게 있으면 이게 최소, 최대 그냥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인 지수함수를 갖고 최대, 최소 물으면 그 문제는 너무 난이도가 낮죠. 그러니까 27번 같은 문제 보면 미시 2분의 1이죠. 미시 2분의 1이면 감소잖아. 근데 구간이 폐구간이고 닫힌 구간 2에서 4까지야. 그럼 2일 때가 최대, 4일 때가 최소지 거꾸로. 대입만 하면 최소값 구하라는 거 있으니까 4를 대입하면 되지 뭐. 이런 걸 뭐 문제 내겠니? 그러니까 4번 문제잖아. 4번. 4번은 알다시피 쉬운 문항이라는 거 알잖아. 이런 거보다는
에이, 32번 이거 시대 벗어난 문제라서. 요 문제보다 하나만 팁을 제공하자면 34번 봐봐. 34번에 fx가 있고 gx가 있어. 밑이 그냥 1이 아닌 양수라만 했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는 몰라. 구간은 x의 범위는 1부터 4까지 닫힌 구간이야. 그래서 이 합성함수죠. 이거 합성함수. 이거의 최대 최소를 알려주고 a를 구하라라고 한 거죠. 최대값 알려줘, 그지? 그럼 합성함수야.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반드시 치환해야 돼. 응? 반드시 치환해야 돼.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치환해야 돼. 치환해야 돼. 그래서 얘를 t라고 놔. t라고 놔. 오케이? 그러면 얘는 gt가 되는 거야. gt. 그러면 얘는 지금 x의 제한 변역이 있잖아. x의 제한 변역을 t의 제한 변역으로 바꿔줘야 되지. 자, 어떻게 바꾸냐? 얘 몇 차 함수? 2차 함수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여기 대칭축. 그냥 미분해서 0으로 하는 극소의 자리 말해주면 돼. 여기 대칭축 x는 3이죠. 근데 구간이 1부터 4까지입니다. 1이 3보다 멀죠? 1이 3보다 4에 비해서. 그럼 이 구간에서의 y의 값, 그 y의 값이 t야. 함수 값이 t야. 그럼 이때 여기가 최소인 거 알겠지? x가 3일 때 최소지? 그럼 이 최소는 x에다 3 대입하면 돼. 9, 18,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6이지. 이때가 최대인 거 알겠지, 위치상? 그럼 이때가 최대이고 이 최대값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이게 바로 t가 취하는 범위다 이거야. t가 취하는 범위. 그러면 이거 뭐야? 이 gt는 a의 t제곱 아니야? 이거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지?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이 구간에서 이거의 최대값 알려줬어. 최대값. 무슨 값? 최대값 알려줬지. 27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첫 번째 a가 증가함수인지,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인지. 그러면 증가함수다. 증가함수이다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t가 최대일 때지. 그러면 최대값 27은 t에다가 이거 대입할 때야. 오케이? 그럼 요 지수도 이항이 가능해요. 그러면 얘는 27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그렇다면 얘는 루트 27분의 1입니다. 그죠? 근데 이 루트 27분의 1은 1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순. 갑자기 이렇게 이 지수도 넘길 수 있잖아.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로 그냥 들어가면 돼. 자, 얘는 감소야. 감소. 그럼 최대값은 t가 가장 작을 때지. 이해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최대값 t에다가 마이너스 6 대입해. 얘가 27이야. 얘는 3의 세제곱이야. 이거 넘기면 결국 a는 3의 마이너스 6분의 3제곱. 즉 2분의 1이지. 그래서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은 0과 1 사이 맞아. 그러면 이제 최소값 알아보라고 그랬잖아. 그럼 최소값은 t에다 뭐 대입한 거? 마이너스 2 대입한 거죠. t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거야. a의 값 구했어. 그래서 최소값은 결국 루트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지수의 보호가 반대면 역수가 돼서 루트 3이 되고 제곱하니까 3이다 이거지. 됐죠?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부지런히 해봐. 조금 상황 봐서 중요한 부분은 좀 더 자세하고 천천히 좀 진행하게끔 할게. 부족한 거는 좀 동영상 좀 참조하면서 보고. 응? 숙제 35페이지까지 해. 35번까지 해. 얼마 안 되지?
오늘은 조금 더디게 나간 거야. 다른 얘기 많이 했잖아. 그지?